안녕하세요. 저는 최영희 72세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죠. 젊은 시절 자식들을 키우느라, 집을 장만하느라 하루하루 정신없었지만 그래도 저축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은행에 맡긴 돈, 그게 제 인생의 안전망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몇 년 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깨달았죠. 돈이 통장에 있다고 해서 그 돈이 언제나 나를 지켜주는 건 아니라는 걸요. 갑작스럽게 쓰러진 저를 병원으로 실어 나른 날, 제 딸 은주는 제 통장을 들고 은행에 달려갔어요. 엄마, 병원비가 급해요. 제발 돈 좀 찾아주세요. 은주가 애원했지만 은행 직원은 고개를 저었죠. 죄송합니다. 본인 확인 없이는 가족이라도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제 평생 모은 5천만 원이 통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은 제 생명을 구하는데 단 한 푼도 쓰일 수 없었죠. 은주는 결국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고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겠다고. 제 돈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키도록 제대로 준비해야겠다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꼭 알아야 할 금융 지식을 나눌게요.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황금기를 더 안전하고 더 자유롭게 보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 여정을 함께 따라와 보세요. 저는 늘 은행을 믿었어요. 20대에 첫 통장을 만들 때부터 은행은 제 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이라고 생각했죠. 월급을 받아서 꼬박꼬박 저축했고 아이들 학비, 결혼 비용, 집 대출까지 모든 걸 은행에 맡겼어요. 돈은 은행에 있으니 안전하지. 필요할 때 꺼내 쓰면 되고 나중에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저를 위기로 몰아넣었죠. 그날 병원에서 의식이 돌아왔을 때 은주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왜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통장 비밀번호도 어디에 돈이 있는지도 몰라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믿었던 안전망은 정작 급할 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 후로 저는 금융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은행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것들, 시니어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하나씩 알아갔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건강하고 정신이 맑을 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평생 모은 돈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첫 번째로 알게 된 건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 내 돈을 못 쓰는 문제였어요. 저처럼 갑작스럽게 병원에 실려가면 본인 확인이 안 되니까 가족이라도 통장에서 돈을 꺼낼 수 없어요. 실제 사례를 들어봤어요. 김철호 씨 78세. 뇌출혈로 쓰러지셨을 때 아들이 병원비를 내려고 은행에 갔지만 결국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대요. 왜냐? 본인 외에는 절대 인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었어요. 바로 금융보호인 지정제도예요. 최순자 할머니 79세. 이분은 건강할 때 딸을 금융보호인으로 등록해 두셨어요. 그래서 무릎 수술로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딸이 대신 병원비와 생활비를 처리할 수 있었대요. 미리 준비해둔 덕분에 급한 상황에서도 내 돈을 바로 쓸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최순자 할머니의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금융보호인이 뭘 할 수 있냐고요? 잔액 조회, 거래 내역 확인, 그리고 은행마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어요. 공과금, 병원비, 생활비 같은 필수 비용을 처리할 수 있죠. 등록은 간단해요. 신분증 들고 은행에 가서 금융보호인 등록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10분이면 끝나요. 필요한 건 본인 신분증, 금융보호인 지정자의 신분증,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하지만 중요한 거 하나. 이건 반드시 건강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미리 해둬야 해요. 저도 퇴원 후 바로 은주를 금융보호인으로 등록했어요. 이제 마음이 한결 놓여요. 다음으로 깨달은 건 휴면계좌라는 함정이었어요. 박영숙 할머니 82세.
6개 은행에 계좌를 나눠놨었는데 나이 들면서 몇 개를 잊어버리셨대요. 며느리가 정리하다 발견한 3개 계좌는 이미 휴면 상태였어요. 3천만 원이 들어있던 통장을 완전히 잊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 복잡한 절차를 거쳐 몇 달 만에 돈을 되찾았대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오래전 만든 적금 통장 하나를 깜빡했었거든요. 확인해보니 1,200만 원이 휴면 상태로 묶여 있었어요. 이 돈으로 손주들 학원비라도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부터 저는 휴면 계좌를 방지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첫째, 통장 목록표를 만들었어요. 은행명, 계좌번호, 개설일, 대략적인 금액을 적어놓는 거예요. 둘째, 6개월마다 소액이라도 입출금을 해서 계좌를 활성 상태로 유지했어요. 셋째, 실버뱅킹 앱을 깔았어요. 큰 글씨로 되어 있어서 우리 같은 어르신들에게 딱이더라고요. 넷째, 신뢰하는 가족과 정보를 공유했어요. 은주한테 목록을 보여주고 비상시 어디서 돈을 찾을지 알려줬죠. 휴면 계좌가 이미 생겼다면 걱정 마세요. 휴면 예금 찾아줌 서비스에 전화하면 돼요. 전화번호는 1397번. 아니면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로 모든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저도 이 방법으로 잊고 있던 통장을 찾아서 정리했어요. 세 번째로 알게 된 건 상속이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정동철 할아버지 76세. 생전에 내가 없으면 통장 돈 다 너희가 나눠 써라고 하셨대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재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동의서, 은행 양식 청구서. 필요한 서류가 끝도 없었어요. 게다가 자녀 중 한 명이 해외에 있고 다른 한 명은 형제 갈등으로 협조를 안 해줬대요. 결국 8개월이나 걸렸어요. 저는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지 않길 바랐어요. 그래서 신탁제도를 알아봤죠. 강명희 할머니 71세. 이분은 4천만 원을 신탁으로 맡기셨어요. 조건은 이랬어요. 병원 입원 시 의료비로 사용 가능, 평상시는 매월 생활비 40만 원씩만 인출. 1년 후 큰 병으로 입원했을 때 의료비로 바로 쓸 수 있었대요. 아프면서도 돈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내 뜻대로 돈이 쓰이니 마음이 편했죠. 이 말이 저를 설레게 했어요. 신탁은 뭘까 궁금하시죠? 내 돈을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맡기면서 어떻게 쓰일지 조건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활비 신탁은 매월 일정액을 생활비로 주고 요양비 신탁은 요양원 입소 시에만 쓰게 할 수 있어요. 의료비 신탁은 병원비로만, 교육비 신탁은 손주들 학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죠. 상속계획도 미리 정할 수 있어요. 사망 시 장남 40%, 차남 30%, 손자들 30% 이런 식으로요. 저는 은주와 상의해서 생활비 신탁과 의료비 신탁을 설정했어요. 매달 50만 원은 생활비로 받고 병원비가 필요하면 바로 쓸 수 있게 했죠. 그리고 사망 후에는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지도록 조건을 정했어요. 이제 제 돈이 제 뜻대로 쓸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네 번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65세 이상 전용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한영자 할머니 68세. 40년 동안 같은 은행을 썼는데 시니어 우대 서비스를 몰랐대요. 우연히 물어보고 나서야 수수료를 전부 면제받았어요. 한 달 8,000원, 1년이면 10만 원. 수백만 원을 손에 본 셈이네요. 이 말을 듣고 저도 바로 은행에 전화했어요. 65세 이상이면 어떤 혜택이 있냐고요? ATM 수수료 면제, 타행 ATM을 써도 무료예요. 이체 수수료도 월 몇 회 무료고 환전 수수료는 3,050% 할인돼요. 창구 업무는 우선 처리되고 예적금 가입 시 우대 금리 0.10, 3%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65세 이상만 가입 가능한 특별 상품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혜택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꼭 65세 이상 우대 혜택이 있나요? 라고 물어봐야 해요. 저는 이걸 알고 나서 은행 창구에 갈 때마다 혜택부터 확인해요.
5번째, 통장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조미경 할머니 73세. 통장이 12개나 되고 비밀번호도 헷갈리셨대요. 손녀와 함께 정리했더니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저도 통장이 8개나 있었어요. 적금, 예금, 생활비, 비상금 정신없었죠. 그래서 정리했어요. 먼저 집안 모든 통장을 모았어요. 서랍, 책장, 금고까지 샅샅이 뒤졌죠. 그 다음 목록표를 만들었어요. 은행명, 계좌번호, 잔액, 용도를 적었어요. 그리고 자주 쓰는 3개 통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통합했어요. 비밀번호도 기억하기 쉽게 하지만 안전하게 통일했죠. 마지막으로 은주와 정보를 공유했어요. 이제 제 돈이 어디 있는지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요. 통장은 용도별로 나눴어요. 생활비 통장은 매달 생활비만 관리하고 비상금 통장은 급한 의료비용으로 따로 뒀어요. 여유자금은 고금리 상품에 넣어뒀죠. 이렇게 정리하니 돈 관리도 쉬워졌어요. 마지막으로 긴급 상황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김동수 씨 69세. 모든 돈을 3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어뒀다가 심장 수술비 500만 원이 급히 필요했는데 중도해지로 이자를 많이 잃었대요. 저도 비슷한 실수를 할 뻔했어요. 그래서 비상금 체계를 만들었어요. 1단계 1개월 생활비는 입출금 통장에, 2단계 23개월 생활비는 CMA나 MMDA 같은 단기 상품에, 3단계 6개월 생활비는 해지 손실이 적은 상품에 넣었어요. 그리고 의료비 전용 계좌를 따로 만들었어요. 매달 10만 원씩 적립하고 있죠. 장기요양 자금도 준비했어요. 65세 이상 인구의 15%가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해요. 요양원 비용은 월 15만 300만 원, 제가 요양은 월 50만 원 정도 든대요.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고 요양자금 적금을 들었어요. 주택연금도 알아보고 있죠. 집을 담보로 매달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이 모든 걸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안심이에요. 제 돈이 저를 위해 그리고 제 가족을 위해 쓸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이번 주에 할 일부터 알려드릴게요. 주거래은행에 전화해서 65세 이상 우대 혜택을 물어보세요. 금융보호인 지정 상담을 예약하세요. 집안 모든 통장을 한 곳에 모아보세요. 이번 달에는요. 통장 목록표를 작성하세요. 휴면 계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비상금 3단계 체계를 만들기 시작하세요. 3개월 안에 할 일은요. 신탁 상품 상담을 받아보세요. 장기요양 자금 계획을 세우세요. 상속 계획을 검토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인 노년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건강할 때, 기억력이 좋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해요. 아직 멀었어, 나중에 해도 되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이 바로 그 나중이에요. 평생 모은 소중한 돈, 이제 그 돈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해요. 저 최영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이웃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여러분께는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다음으로 저는 사기 예방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요즘 어르신들을 노린 금융 사기가 많잖아요. 지난달 동네 어르신 모임에서 박영숙 할머니가 하소연하셨어요. 전화로 누가 고수익 투자 상품이라며 연락 왔는데 300만 원을 보냈더니 연락이 끊겼어. 너무 속상했어요. 박 할머니는 그 돈으로 손주들 생일 선물을 사줄 계획이었대요. 그래서 저는 금융 사기를 피하는 법을 정리해봤어요. 첫째, 모르는 전화는 절대 받지 마세요. 특히 지금 투자하면 10% 수익 보장 같은 말은 100% 사기예요. 둘째, 은행 직원인지 확인하세요. 은행은 절대 전화로 비밀번호나 계좌번호를 묻지 않아요. 셋째, 가족과 상의하세요. 큰 돈을 움직일 때는 꼭 신뢰하는 자식이나 친척과 이야기하세요.
넷째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세요. 1332번으로 전화하면 무료로 상담해줘요. 저는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금융감독원에 확인해 볼게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기꾼들이 바로 끊더라고요. 박영숙 할머니도 제 조언을 듣고 스마트폰에 스팸 차단 앱을 깔았어요. 이제 마음이 좀 놓여. 영희 씨 덕분이야. 그 말을 듣고 저도 어르신들께 이런 정보를 더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장기요양 계획에 대해 깊이 고민해봤어요. 1편에서 장기요양 자금 이야기를 했죠. 65세 이상 어르신의 15%가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해요. 요양원 비용은 월 15만 300만 원, 제가 요양은 월 50만 원 정도 든대요. 저는 이걸 듣고 바로 장기요양보험을 알아봤어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제도인데 6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어요. 만약 요양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비나 제가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죠. 저는 매달 20만 원씩 장기요양 자금 적금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택연금도 검토 중이에요. 동네 최순자 할머니는 이미 장기요양 보험으로 제가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집에서 간병인이 도와주니까 병원 안 가도 돼서 편해. 그 말을 듣고 저도 미리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장기요양 자금만 준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속 계획도 중요하더라고요. 1편에서 정동철 할아버지 사례를 들었죠. 상속 절차가 복잡해서 8개월이나 걸렸던 이야기. 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탁으로 상속 계획을 세웠어요. 제 돈을 장남 40%, 차녀 은주 40%, 손주들 20%로 나누기로 했죠. 그리고 손주들 몫은 교육비 신탁으로 설정해서 대학 등록금으로만 쓰이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제 뜻대로 돈이 쓰일 거예요. 상속 계획을 세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대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은주와 아들 민수 그리고 손주들까지 다 불러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돈은 이렇게 나눌 생각이야.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말해줘.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해. 오래 사셔야 해.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리 대화해둔 덕분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디지털 금융에 도전해봤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일을 보잖아요. 저도 뒤처질 수 없죠. 실버뱅킹 앱 말고도 인터넷 뱅킹을 배웠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내가 실수해서 돈이 잘못 가면 어쩌지? 하지만 은주가 옆에서 하나씩 가르쳐줬어요. 이제는 집에서 잔액 확인하고 공과금 내고 심지어 소액 송금까지 해요. 지난주엔 손주 생일에 용돈 10만 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보냈어요. 할머니 이렇게도 보낼 수 있어요. 하면서 손주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인터넷 뱅킹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시니어 전용 앱은 보안도 철저하고 인터페이스가 단순해서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밀번호 관리는 꼭 신경 써야 해요. 저는 비밀번호를 따로 메모장에 적어두고 은주와 공유했어요. 그리고 은행 앱에 지문 인식을 설정해서 더 편리하게 쓰고 있죠. 또 하나 배운 건 세금 혜택이에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세금 감면 혜택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소득공제. 연금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면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 병원비나 약값이 많을 때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죠. 저는 작년에 병원비로 500만 원 정도 썼는데 세액공제를 받아 50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이건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처음엔 복잡해 보였지만 은주가 도와주니까 금방 했어요. 그리고 금융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동네 어르신 모임에서 금융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서 무료로 하는 시니어 금융 교육이 많아요. 저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열린 강의에 참석했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금융이라는 주제였는데
사기 예방, 투자 상품, 세금 혜택까지 다 배웠죠. 강의 끝나고 커피 마시면서 어르신들끼리 정보도 나누고 참 유익했어요. 이제 저는 금융 관리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배울 게 많아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금융도 계속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매달 은행에 전화해서 새로운 상품이나 혜택이 있는지 물어봐요. 그리고 은주와 정기적으로 돈 이야기를 해요. 엄마, 요즘 이런 상품이 나왔대요 하면서 은주가 알려주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금융 관리의 핵심은 꾸준함이에요. 한번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과 소통하세요. 자식들이 바빠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럼 손주들에게 물어보세요.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하니까 금방 가르쳐 줄 거예요. 자, 이제 실천 가이드를 드릴게요. 이번 주에 할 일. 1. 가까운 은행에 전화해서 시니어 전용 상품을 물어보세세요. 2. 인터넷 뱅킹이나 실버 뱅킹 앱을 깔아보세요. 3. 금융감독원 1332번에 전화해서 사기 예방 상담 받아보세요. 이번 달에 할 일. 1. 주택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 상담을 예약하세요. 2. 세액공제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 3. 통장 정리를 디지털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3개월 안에 할 일. 1. 지역 주민센터나 은행에서 열리는 금융 강의에 참석하세요. 2. 가족과 상속 계획을 논의하세요. 3. 투자 상품 하나를 골라 소액으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노후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지만 돈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요. 저는 이제 제 돈이 저를 위해 그리고 제 가족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금융 고민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해 볼게요. 그리고 이 영상을 이웃 어르신들께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봅시다. 최영희 할머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